주택 청약 용어 설명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 문희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주택 청약 전략의 알파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용어에 대해서 지난번 주택 청약 용어 설명 1에 이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학습하시어 아파트 청약, 주택 청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주택 청약 시 세대 및 세대에 속한 자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선 주택 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 공급 신청자와 같은 2.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미혼인 현 직계비속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1.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2. 직계존속 별표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별표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인 경우 인정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분양권 등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제6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3.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이면 인정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는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이면 인정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표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2019년 12월 기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 별표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즉 별표 30세 미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별표 30세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용 가점제란 무엇일까요?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그중 가점제는 3개의 가점 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 즉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 0년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공명 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0년 15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추첨제 선정 비율이 40대 60이 됩니다. 민영주택 85평방미터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평방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합니다. 그럼 청약순위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당첨자, 즉 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1순위 청약 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4.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평방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평방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평방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 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한 청약 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면적 및 주택건설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민영주택 청약 신청 시 지역별, 전용 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평방미터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전용 면적별 예치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소형 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별표 이것은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시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5. 소형 저가주택 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서 소형 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소형 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는 공급계약서의 선택 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된 공급가격 6.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호 서류에 해당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 접수일 2. 건축물 대장등본은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는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5. 그 밖의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일까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7. 청약과열 지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 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별표 민영주택에 신청할 경우에는 1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그리고 별표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는 1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8. 위축지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위축지역은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매매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위축지역에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축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간이 경과하면 됩니다. 별표 국민주택인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하면 되고, 별표 민영주택인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 및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충족하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은 어디일까요?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은 보통 위에서 설명드린 청약과열지역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선 위 청약과열 지역 아파트 등 주택 청약 시 1순위 제한 규정과 함께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20% 범위에서 그 건축물 건설 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음 9.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볼게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가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나 국민주택인 경우는 1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하여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지역, 수도권 지역의 한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수도권 지역의 한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10.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 평방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당첨자 선정 방식은 주택건설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지역, 예를 들어 성남시의 30%, 의외 경기도의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무엇인지도 알아볼게요.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지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지시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청약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 인근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시 자녀 세대가 인근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지도 또는 시군의 행정 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남김해시, 전북 전주시 등입니다. 이때 인근지역, 즉 기타 지역의 범위를 살펴보면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예를 들면 주택건설지역이 경남 김해시일 경우 인근지역, 즉 기타 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12.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시 무순위 자녀 세대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위에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인근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이하 수도권이라 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입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정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 등 주한미군 이전 지역, 위축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인근 주택 건설 지역에 대해서 구분이 되셨나요? 13.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다시 설명드리면요.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즉 청약과열지역이고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자격은 주5공고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 공급하는 지역 거주자가 됩니다. 별표단, 해당 오피스텔 1명당 1실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오피스텔에 1명이 2실 이상을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모든 신청 내역이 무효 처리됩니다. 다음 주택의 공급 방법은 일반 공급,
우선 공급 및 특별 공급으로 구분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특별 공급은 국가의 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무주택자에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특별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공급이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일반인과 청약 경쟁을 하되 특정 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 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당해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은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 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4. 투기 방지를 위한 우선 공급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고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은 행정구역 통합지역 30세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시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의 우선 공급에서는 면적이 66만 평방미터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인 35조부터 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합계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의 순위에 따른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각각 선정하여야 하는데요. 입주자, 당첨자 선정 후 입주자의 계약 미체결 및 부적격 당첨 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 및 당첨 취소 물량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추첨의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도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2017, 11, 24 이후 모집공고 승인주택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볼게요. 15.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이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다음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46조 노부부양 특별공급 무주택특별법 시행특별표 6제 2호 항목에 따른 노부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 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연해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16.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게 됩니다.
다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 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는데요.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음 17. 구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0평방미터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서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으로서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하게 됩니다. 이제 당첨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나오는데요. 당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 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봅니다. 1. 다음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자인데요. 가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연금수급권자 포함 공무원, 군인 연금수급권자 포함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공주택은 제외한 주택. 다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다음 18.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제외으로 건설되는 주택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해당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자입니다. 3. 다음 주택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건설하는 주택. 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체경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주택입니다.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4.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다음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인하는 주택입니다.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19.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입니다. 또 당첨자에 해당하는 네 번째 기준으로 4. 일반 공급, 우선 공급 포함 및 특별 공급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이 경우 별표 미분양 시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5.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인데요. 이 경우도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6. 주택 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이때 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 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7. 전매제한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경우 그 지위를 양도받은 자. 8. 분양전환 공공임대주 공급받은 자. 9. 분양전환 공공임대주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이제 20. 아파트 청약시 분양권 등 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아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양권 등을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분양권 등을 동일 세대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입니다. 2018 12.11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정비사업인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분양권 등 2018 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2018 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별표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565호 2018 12.11 제3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 12.10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승인 신청한 주택 및 사업계획, 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 공유지분들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정비사업 등 주택은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21.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 대장 상해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신규 주택은 잔금 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위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상기가 또는 나의 지위.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이란? 기 설명드렸듯이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1분양권 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 서약 불가란? 청약 신청 시에 1분양권 등만을 소유한 세대에 있는 분은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 승낙, 서약에 20일 우선 공급 신청 대상이 아니며 해당 주택 소유 여부 질의에서 1주택 소요. 즉, 주택 처분 미서약만 선택 가능합니다. 결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 서약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만 선택 가능합니다. 즉, 1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선택 불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추첨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 서약한 사람에게 조건 미승낙, 미서약, 1분양권 등 소유 및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보다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청약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청약 관련 용어가 익숙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낯설게 들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청약 용어 및 주택 청약제. 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용어 설명이 청약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수 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